스텐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의 기관단총 중 하나입니다. 2차 대전기 전까지 기관단총의 중요성을 무시했던 영국군은 결국 독일군의 MP-40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후 급하게 미국에서 톰슨을 공수하였으나 수량이 너무나 부족했고 대안으로 도입한 란체스터 기관단총도 단가 문제로 대량 생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증하는 영국군 6해공의 기관단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국의 엠필드 조병창은 특단의 조치를 감행합니다. 바로 1941년 독일의 MP-28과 MP-40을 참고하여 더욱 단순화한 총기를 만들게 된 것인데, 오픈볼트 방식인 이 총기는 소령 레지날드 셰퍼드의 S, 기술자 헤르드 터핀의 T, 그리고 엠필드 조병창의 EN을 따 이름은 스텐으로 명명, 버전은 MK1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목재 부품 및 접이식 수직 손잡이까지 채용하는 등 편의성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목재 부품 및 접이식 기믹을 모두 없애고 개머리판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생산성 및 제조 단가를 당대 최저 수준으로 줄였는데, 덕분에 초창기엔 $8, 현재 기준 20만원으로 생산가를 낮췄고 후기엔 이마저도 줄여 $6, 현재 기준 약 5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격을 떨어뜨려버립니다. 당시 톰슨 기관단총이 $70였고 구조가 단순한 M3 그리스건조차 $15였던 걸 생각하면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격 절감의 배경엔 쇠파이프와 철판, 공업용 스프링 등 매우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었다는 점, 지속적인 형상 단순화, 품질 관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최적의 양산 조건을 갖춘 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폐공장이나 동네 철공소에서도 제작이 가능할 정도였으며 공장 검열을 나온 독일군들조차 스텐 부품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품 수가 적은 만큼 신뢰도가 높아야 정상이지만 당시 정밀도가 낮은 단순한 재료를 쓰고 품질 관리에도 여유를 두었던 만큼 불량품이 많았고, 이 때문에 죽음의 탭댄스, 스텐 스태핑이라 불릴 만큼 충격에 의한 오발 사고가 잦았습니다. 결국 MK2 후기형부터는 드롭인 세이프티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장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런 스텐은 형상에 따라 MK1에서 MK5, 그리고 소음기 장착형인 MK2S 등이 존재할 만큼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했지만 타국에서도 복제, 개량품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호주의 오스텐, 폴란드의 브이스카비차, 독일의 포츠담 장비, MP3008 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스텐은 단순 초저가 대량 생산이라는 의미 외에도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톰슨과 같이 매우 비싸고 복잡한 절삭 가공 방식의 기관단총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독일의 EMP44, 영국의 스털링, 미국의 M3, 소련의 PPS-43 등 많은 국가들에서 생산비 절감 및 대량 생산 컨셉에 맞는 기관단총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돌격소총이란 개념이 확립되고 MP5와 같은 고정밀 기관단총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며 단순히 저렴한 총알 뿌리기라는 개념은 역사 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텐은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해서 그런지 전동건으로는 AGM, 그리고 수종탄으로 만들어진 EBB 제품이 끝이며 가스건으로도 노스이스트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유일합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노스이스트사의 스텐 소음기 버전인 MK2S입니다. 내부는 모두 순정 상태이며 외부도 전용 방열판 덮개 및 슬링을 제외하면 순정 그대로입니다. 총기의 길이는 950mm, 무게는 3.36kg입니다. 외관은 극한의 현실성을 추구하는 노스이스트답게 매우 훌륭합니다. 도장은 파카라이징 느낌의 짙은 회색이며 전체적으로 실총의 감성이 잘 느껴집니다. 스텐 실총은 생산 시기별, 그리고 모델별로 용접 방식도 다양한데 MK2 초기형 이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크형 용접을 사용했으나 MK2 후기형부터는 스팟형 용접을 통해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 MK2S는 아크형 용접과 후기형 용접 방식이 섞인 특징을 잘 재현하였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각 스텐 버전별 상이한 리시버 형상, 각인도 모두 다르니 추후 구매하실 때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각인은 탄창 삽입구 상부엔 소음기 버전 각인이, 하부엔 총기 제조사와 총번이 박혀 있습니다. 또한 탄창 삽입구 부분에 고정 부위를 위로 당기면 회전이 되는데 이를 아래로 고정해두면 휴대성도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모습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는데 볼트 캐리어가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장전 손잡이를 눌러주면 안전 모드가 되며 리시버의 버튼을 눌러줘 반연발 설정도 가능합니다. 재질은 소음기부터 리시버, 트리거, 각종 버튼, 수톡은 모두 스틸 재질이나 볼트 캐리어는 알루 재질입니다. 테이크다운도 정말 간단한데 뒤에 버튼을 눌러 수톡을 제거하고 엔드캡을 방향에 맞게 돌려주면 스프링, 버퍼가 빠지고 뒤로 나온 볼트 캐리어의 장전 손잡이까지 빼주면 완료입니다. 볼트 캐리어의 뭉치는 200g으로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만든 제품이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먼저 절대 스톡을 제거한 채로 격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에 의해 내부 엔드캡 고정 부위가 뒤로 밀려나는데, 이렇게 되면 스톡 재장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원복시키기 위해선 다시 망치로 해당 부위를 때려 넣는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형 노즐은 격발 시 비비립에 부딪혀 아주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신용 노즐이 나와 해당 부분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셋째, 탄창 가스샘이 쉽게 발생하는데 보통 오링이 말라서 발생하니 분해해서 나사산 실란트를 재도포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큰 이슈는 딱히 없는 편입니다. 탄창의 경우 철판 프레스 형상의 재질도 스틸이라 재현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비록 볼트 캐리어 무게가 가볍지만 노스이스트 특유의 큰 노즐 용량, 그리고 일직선 형상 때문에 반동이 바로 어깨와 뺨으로 전달되어 체감 반동은 아주 뛰어납니다. 기화율도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단발 기준으로는 80발, 왼발로는 60발 정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단 가스가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발사되는 죽음의 탭댄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오픈볼트 방식의 가스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므로 딱히 하자는 아닙니다. 이 제품의 해외 소비자 가격은 $429, 하나 약 62만원이며 배송비 및 부대 비용 포함 시 8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평점과 결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9. 훌륭한 외관과 스틸 재질. 반동 6. 일직선 구조 덕에 큰 체감 반동. 기화율 6. 80발가량 단발 사격이 가능한 무난한 기화율. 내구도 8.5. 스틸 재질답게 딱히 문제없는 내구도. 옵션 호환성 8. 상당수 외장 최소 가공 호환 가능. 결론, 작동되는 모델건을 추구하는 정말 노스이스트다운 제품입니다. 사실상 풀스틸인 재질에 극한의 세부 고증까지 재현한 외관 부분에선 딱히 단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핸들링할 때도 정말 실제 물건을 다루는 듯한 무게감과 감성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실총처럼 완충 구조가 많지 않아 실제 구동부 무게 대비 체감 반동이 뛰어난 점도 강점입니다. 작동성 또한 초기 버전의 악평을 뒤엎고 많은 개량을 통해 현재는 상당히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대전기에 내구성 좋은 가스건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총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